여러분, 안녕하세요.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조직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AI 사용은 우리 기업 및 회사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프로세스 개선 등 여러 이점들을 제공하여 기업 및 회사에게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AI를 고려할 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고려사항은 분명히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종류의 AI가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무엇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어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점은 바로 내 회사 안에서 누가 AI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의 이야기일까요? 누가 사용하고 있죠? 우리 회사의 어떤 부서, 어떤 그룹이 AI를 사용하고 있나요? 그래야 다음 질문인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 내의 해당 부서와 사용자들이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업무상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휴가 가고 싶은 도시의 날씨를 확인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차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AI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며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이제 데이터와 관련하여 AI 사용 위험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기 AI 서비스 목록이 있고 저희에게는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력과 우리 회사의 직원들, 즉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이 AI를 무엇에 사용할까요? 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목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 다른 회사 인수 건으로요. AI에게 그 인수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인수 전의 내용이 유출될 수 있죠. 제가 AI에 기밀 정보를 주는 건데 최악의 경우 LLM 훈련에 사용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승인 전에 정보가 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부서를 운영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AI에게 제 소스 코드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내 소스 코드를 확인해 줘. 내가 발명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 대신 확인해 줘. 이 외에도 민감한 데이터가 AI로 전송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무 분석, 파이프라인 분석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더 생산적인 조직이 되려 AI를 쓰는 이유고 악의는 없습니다. 우리 인력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과업과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AI를 사용합니다. 그 점을 탓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정보 보호와 AI 사용을 확실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전에 제가 다뤘던 영상들 중 하나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는 특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연히 접근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AI가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AI 사용은 허용하지 않을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어디로 접속하는지 통제해야 합니다. 접근 제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은 AI 친화적 환경에 직원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곳에 접속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안전하게 접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격리가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I 친화적 환경에서는 많은 접근을 허용하면서도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격리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죠. 입력은 가능하지만 복사나 붙여넣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통제 방안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DLP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비민감성 데이터는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감성 데이터는 전송이 불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우리 조직의 인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민감한 데이터가 우리의 기술 시스템 방어 경계에서 철저하게 차단되도록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비민감성일 경우, 즉 데이터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누군가 비민감 정보를 복사하여 붙여넣는 상황에서 기술 스택이 해당 데이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만 해당 데이터는 AI 서비스나 혹은 특별히 허용된 AI 서비스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와 같은 질문들을 논의했을 때 저희는 여러 의문점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성형 AI 보안 보고서와 거버넌스 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용 도구는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 경우엔 앱이 5개뿐이지만 이게 수천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파일, 민감한 파일 등 모든 것들이요. 저는 여러 지표와 함께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변화 또는 진화를 볼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이나 바이트 같은 것들이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고객과 겪었던 흥미로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AI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시작부터 미친 듯이 증가했죠. 알고 보니 아주 흥미롭게도 한 직원이 콘텐츠 작성을 위한 AI 비서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동료들에게 알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결국 사내 1위 애플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예를 들어 아래에서 어떤 부서가 AI를 활용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입니다. 어느 부서가 사용하죠? 어디서 시작된 건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담당자들에게 가서 왜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게 되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트래픽에 DLP를 적용하면 민감 데이터 분석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AI를 활용하여 전송되는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즉 각 개인의 활동 또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솔루션이 설정을 통해 프롬프트 정보를 캡처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정보를 확보하고 누가 보냈는지 알게 되면 기업은 AI 사용 목적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AI를 무엇에 쓸까요? 의도는요? 업무 관련인가요? 개인 용도인가요? 이를 통해 AI 도구 허용, 도입 또는 접근 차단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퍼블릭 AI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전용 솔루션은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DLP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프롬프트를 확인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며 회사 내 AI의 발전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예를 들어 저희 클라우드 앱 제어 기능을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 격리된 접근을 제공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선호하는 앱의 경우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